성공 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취업 멘토 이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접관의 마음을 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세 번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시청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 우리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혹은 여러분이 면접장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세 가지 개념 기억나시나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네, 어렴풋이 기억나는 학생도 있으실 거고 전혀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학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었고요. 파토스는 오늘 할 얘기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얼마나 감성적으로 소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 지난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죠. 신뢰감 그리고 평판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에토스라는 항목을 한번 살펴봤었죠.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평판이나 신뢰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면접과 연결시켜 본다면 에토스의 세부적인 항목들, 예를 들면 얼마나 윤리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가, 얼마나 말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가, 혹은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떤가, 그리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5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을 조금 더 살펴봤었는데요. 면접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격과 인성이 여러분의 답변에서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을 채점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얼마나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펙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다 얘기했었습니다. 열정과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혹은 소개를 할 때 얼마나 자신감 있게 적극적인 태도로 말을 하는가 였었고요. 그리고 외모는 우리가 화려하고 예쁘고 멋지고 이런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유히 갖고 있는 개성을 잘 살려서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은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고 임하는가, 혹은 직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과제에 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 면면을 살펴보시면서 스스로가 그동안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에토스적인 측면을 자가 진단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사실 여러분 그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득의 요소 중에 에토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설득의 요소 두 번째로 감성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감성적인 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 신뢰감이나 평판이 얼마나 탄탄하다면 이제는 감성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을 지나는데요. 어떤 외국인이 본인이 만든 팔찌를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외국인들이 워낙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외국인이 안내 문구를 써놓은 것을 보고 조금 감명이 깊었어요. 그 외국인은 터키에서 온 한국 여행객이다라고 관광객이다라고 써놓으면서 이렇게 팔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한국 내에서의 경비를 마련해서 여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경비를 통해서 한국 곳곳을 좀 둘러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어로 써놨어요. 자, 그런 문구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타지에 와서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 공감도 되고요. 그리고 아,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만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파토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상대에게 공감하고 또 경청하고 또 인간적인 미를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파토스의 세 가지 요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공감, 그리고 경청, 인간미 세 가지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면접 상황과 한번 생각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관을 만나겠죠? 자, 첫 번째, 공감입니다. 면접관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가끔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해서 내가 어떤 정답을 잘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대화이고요. 그리고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과 참 어렵기도 하겠지만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관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조직 생활 꽤 오래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면접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 신입으로서의 어떤 패기가 있었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 회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우리 회사를 같이 한번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애사심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는 성격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토스적인 요소 중 공감, 면접관과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면접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경청했는가예요. 경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조금 더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경청했느냐에 대한 문제, 면접장에서 아주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의 인간미를 어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도 똑부러지는 아주 똑똑한 그런 빈틈없는 인재보다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도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 어떤 인간적인 미가 끌리는 그런 후배들을 뽑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인간적인 면으로 다가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파토스적인 요소이고요. 면접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행동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나랑 좀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나랑 스타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나마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택지가 있죠? 선택지를 보시면서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성격은 대체적으로 자, 첫 번째, 목표가 뚜렷하고 주도적이다. 두 번째, 사교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한다. 세 번째,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유가 있다. 네 번째, 세심하며 꼼꼼하다. 자,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 편인가요? 자, 체크하셨나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나는 타인을 대할 때 어떠신가요? 첫 번째, 리더의 역할을 주로 맡는 편이다. 자, 두 번째,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세 번째,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네 번째, 가치와 질로 평가하는 편이다. 자, 네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네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하셔도요. 가장 가까운 것에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묶이는지 약식으로나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 유형을 측정하는 진단지는 정식의 진단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볍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인간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에 따라서 나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일을 중시하시느냐, 혹은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주도형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교형, 그리고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4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에서 주는 느낌도 그렇듯이 자, 주도형의 인물들은 굉장히 리더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이 많고요. 뭔가 새로운 것에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자, 2번째 사교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3번째 안정형인데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에서 주는 것처럼 크게 변화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안정적으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4번째 신중형입니다. 신중형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요, 세심하고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할 때 데이터나 근거, 그리고 명확한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사람의 유형을 딱 4가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요. 또 비슷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면서 행동 유형을 살펴본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의 유형 살펴보셨다면 여러분이 해당하지 않는 유형도 한번 보세요. 자, 보셨을 때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유형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주도형이 봤을 때 신중형은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여요. 그래서 좋은 면에서 볼 때에는 신중형들이 굉장히 완벽하다,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떨 때 보면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사교형을 봤을 때 다른 유형들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또 나쁘게 본다면 왜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지? 왜 이렇게 밝지? 쓸데없이 밝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안정형을 보실 때 안정형의 장점으로는 차분하게 일을 잘할 것 같지만 또 단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조직에서는 좀 창조적인 일을 원할 때에는 안정형의 유형들은 조금 지양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의 유형 보셨을 때 신중형도 주도형과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도형을 봤을 때 좀 저돌적인 느낌으로 대책 없이 무대뽀로 들이닥치는 그런 느낌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형별로 성향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상대 유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또 피드백해주고 같이 지내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면접관은 주도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반면 어떤 면접관은 좀 신중하고 안정적인 인재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면접관이 어떤 유형인지 단시간에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면을 어필해야 되는지를 센스 있게, 눈치 있게 응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만 면접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면접관을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보셨을 때요, 성향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서 면접관이 어떤 말에 좀 반응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좀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언어와 언어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거나 그 질문을 던지는 단어들 속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도 한번 센스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향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말할 때 어려우세요? 듣기가 어려우세요? 네, 두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을 할 수는 잘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말하는 것,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면접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대화를 함께 같이 나눴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 정말 내 이야기에 경청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런 상황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떨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자르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죠? 내가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 이야기로 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대꾸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A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A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할 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요. 나는 실컷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쳐다본다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이럴 때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상대가 이해했는지 살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뜻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을 보며 이야기하는 사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혼자 넋두리를 하는 건지 잘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눈을 맞추지 않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기만의 논리와 감정, 그것에 취해서 말하는 사람 있죠. 네,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다가 본인에게 좀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감정을 주저없이 드러내거나 불쾌한 내색을 하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대화가 잘 안 된다.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이제 면접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말을 자르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어떠세요? 면접관이 하는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본인의 답변을 진행하는 사람 어떠세요?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접 답변에 대한 준비를 너무도 철저하게 한 나머지 질문을 듣자마자 그에 대한 답변을 정답처럼 맞추게 되는 경우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세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덜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훨씬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대꾸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네,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구와 그리고 숨겨진 욕구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A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질문은 뭘까요? 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이상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면접관이 정말 여러분의 이상형이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자,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숨겨진 욕구는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본인만의 가치, 그리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성향의 사람,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파악해서 더 심층적으로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야기할 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네, 가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지원자가 대답할 때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봐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면접을 보는 상황은 나라는 지원자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대답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푹 숙인다거나 혹은 다른 곳을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면서 가벼운 리액션을 좀 해주면서 같이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성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상대가 이해했는지 살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네,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 알 수 있는 단어, 본인만 아는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그 상대가 잘 듣고 있는지 이해했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을 보며 이야기하는 사람. 네,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가장 일차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시고 그 눈빛으로도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논리와 감정에 빠져서 좀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가끔 압박 질문하시죠. 성적이 왜 이렇게 낮죠? 혹은 집에서 이렇게 거리가 먼데 출퇴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만의 논리에 취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yes, but 화법을 한번 구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과 반대가 된다면 그 뒤에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의견도 개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뭔가 대응하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미인데요. 아무래도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합, 협력, 혹은 상생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조직의 인재상에도 보이고요. 캐치프레이즈에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신입으로서의 인간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미를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 혼자 산다라든가 랜선 라이프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우리와 좀 다를 것 같았던 연예인들의 삶 그리고 나와 다른 직업군의 삶 이런 삶을 보셨을 때 크게 나와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드시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에 끌리기도 하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면접 보실 때 여러분의 인간미,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미를 보여주실 때 고려하실 점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에 진실이 묻어나야 됩니다. 본인을 굉장히 많이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말한다거나 혹은 좀 부풀려 말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조금 부족하지만 담담하게 본인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면접관을 면접관으로 보지 않고 인생 선배로서 보면서 고백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진솔하게 들려주시면 인간미를 보여주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너무 슬픈 혹은 부정적인 내용을 어필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연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러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처럼 나와 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더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감의 요소 중에서 상대방과 나와 좀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인간미에서도 조금 더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사의 기술인데요. 언어와 비언어로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말의 어투를 조금 더 따뜻한 어투로 한다던가 아니면 비언어, 눈빛이라든가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대방에게 호의를 줄 수 있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한번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꾸며내서 하지는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몸짓 이런 정도의 사소한 것들을 교정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면접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때 논리적으로, 어떤 실력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 다가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공감의 요소들,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대답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이야기들, 조금 더 어필하실 수 있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다가가 보시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파토스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는데요. 세 가지 요소 기억나시죠? 공감, 그리고 경청, 인간미,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도 한번 여러분은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했었는지 혹은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파토스적인 측면을 조금 더 드러내보기라는 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이걸 참 많이 했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말하는 대답에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는지, 피드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기사 아저씨는 굉장히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아시다시피 계속 운전만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가벼운 대화, 오늘의 이슈라든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감성적인 측면을 이끌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식당에 가셨을 때 메뉴를 주문할 때 사소한 상황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과의 대화, 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고 이러한 훈련들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면접관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디서 본 적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첫인상에 대한 훈련을 충분하게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면접관의 마음을 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파토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